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영화 기생충 지금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죠. 이것뿐만 아니라 한국 작가, 감독, 배우, 음악가, 화가 이렇게 한국 문화예술인들이 만들어내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추세예요. 이런 가운데 좀 떠들썩하게 소문이 나진 않았지만 책 분야에서도 한국 작가들의 활약이 눈부십니다. 어린이 책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그 이탈리아 볼로냐 국제 아동 도서전이 있어요. 여기에 일러스트레이터 안재선 작가가 어린이 책의 노벨상으로 불리우는 라가치상에서 신인상을 받았다는데요. 오늘 안재선 작가를 함께 만나봅니다. 안재선 작가는 홍익대학교 목조형 가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영국 브라이튼 대학원에서 일러스트를 전공했습니다. 귀국 후에 스튜디오 3색을 운영하며 유아동 관련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해왔습니다. 2010년에는 서울의 고궁, 성곽, 골목길 등 서울의 옛 모습을 그린 안녕 서울을 제작했습니다. 2012년 서울 이야기를 전시했고 2014년에는 상하이 디자인 페스티벌 서울의 낮과 밤의 초대전에 참가했습니다. 2013년과 2017년에는 이탈리아 볼로냐 국제 아동 도서전에서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됐습니다. 생애 첫 책인 동화 삼거리 양복점으로 2020 볼로냐 국제 아동 도서전에서 라가치 오페라 프리마 부문 스페셜 멘션을 수상했습니다. 네, 일러스트레이터 안재선 작가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수상한 상 이름이 나왔는데 네네. 너무 어려워요. 라가치 오페라 프리마 부문 스페셜 멘션. 네네. 왜 이렇게 이름이 어려워요? 우선 이 볼로냐 국제 아동 도서전은 그 이탈리아의 그 아동 도서전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도서전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가 그 어떤 출판의 교류라든가 어떤 출판의 그 흐름을 이제 본격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도서전이긴 한데요. 예. 예, 여기에 그 어떤 세미나나 그런 출판인들의 모임이나 아니면은 일러스트레이터들의 그 교류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작품이나 이런 거에 좀 수상을 하기도 하는데요. 예, 해마다 그 올해 일러스트레이터라는 부문이 따로 있고 이번에는 책을 갖고서 그 수상을 하는 부문인데요. 예. 그래서 이 어린이 책들 중에서 어떤 게 네. 제일 좋은가? 네, 뭐 어린이 책의 노벨상격인 것 상을 받았다. 제가 아까 처음에 그렇게 소개했거든요. 네, 좀 과장일 수도 있지만은 아무튼 그만큼 어린이 그 도서 분야에서는 좀 권위가 있는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라가치 상이라는 거죠. 네, 라가치 부문인데요. 무슨 뜻이에요, 라가치가? 라가치는 그 이탈리아 말로 어린이라는 뜻이고요. 네. 그래서 이 그럼 라가치 상 수상 그러면 되는데 라가치 오페라 프리마 부문 스페셜 멘션 이건 뭐냐고요? 네. 그 여기에 여러 부문이 있어요. 근데 우선 픽션, 논픽션 그리고 뉴 호라이즌이라고 좀 파격적인 부분에 주는 상이 있고 이 오페라 프리마라는 것은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신인에게 주는 신인상격인 그런 상이에요. 네. 라가치 즉 어린이 도서 신인 부문의 스페셜 상. 네. 알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게 이제 금년 2020년에 받으신 건데 이미 7년 전, 3년 전 2013년, 2017년에 똑같은 이탈리아 볼로냐 국제 아동 도서전에서 이미 올해 일러스트레이터가 됐네요. 네. 근데 7년 후에 신인상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네네. 그 2014년이랑 2017년에 받은 거는 그 올해 일러스트레이터 부문인데요. 그거는 책을 갖고서 한 게 아니고 이미지 5장을 이제 거기서 출품을 하게 되면 심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계 각국의 일러스트레이터들이 거기 출품을 해서 그 중에 이제 우수하다고 해야 되나 좀 특색 있는 그 그림들을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올해 일러스트레이터라는 그 부문에
시상을 하는 거죠. 아, 네네. 그러니까 책으로는 이번이 첫 상이 되는 거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삼거리 양복점? 네. 실제로 이런 양복점이 있나요? 실제로 삼거리에는 없고요. 음. 네. 실제로 제가 이 모티브로 삼은 것은 그 종로에 있는 100년 된 양복점을 모티브로 삼아가지고 실제로 100년 된 양복점이 있어요? 네. 지금도 운영되고 있나요? 그 자리는 옮겼지만 오. 그 3대에 이어가지고 아직도 2016년에 제가 이 자료조사를 하던 때 그때 딱 100년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야, 그래요? 네, 그래서 이름이 삼거리 양복점은 아니고 아니요. 상호명을 말해도 되는 건가요? 뭐 어떠세요? 네네. 종로 양복점인데요. 종로? 네네. 뭐 특별한 이름도 아니에요. 네, 종로에 예. 있었던. 지금은 자리를 옮겨가지고 제가 알기로 을지로 쪽에 소공동 근처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소공동 그쪽이 옛날 양복점이 참 네. 많았었어요. 네네. 지금은 거의 사라졌죠. 네, 그래서 지나가면서 제가 걷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종로 거리를 좀 아무 생각 없이 걸을 때가 많은데 어느 날 지나가다가 그 소공로를 지나가게 됐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제 나이 정도 되는 그 양복점들이 다 문을 닫거나 뭐 이동을 하거나 이전을 하거나 그런 거를 봤는데 이제 어쨌든 한때를 굉장히 이렇게 누볐던 양복들이 양복점들이 이제 어느 순간 좀 사라지고 문을 닫고 이전하는 모습이 좀 굉장히 좀 쓸쓸하게 보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때 그 거리를 지나면서 하다가 우리나라 예전부터 좀 봐왔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오래된 가게에 관한 다큐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렇죠. 옛날에. 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우리나라엔 저런 게 없을까 고민을 저런 거를 한번 해서 그 모습이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 세대가 어우러져가지고 같이 그 가게 안에 있는 소품이나 이런 거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좀 되게 멋져 보이고 그 안에 있는 소품이나 어떤 그 스토리들도 굉장히 좀 근사해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유럽이나 일본엔 참 많은데. 네, 그렇죠.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뭐 없을까? 그리고 제가 살아왔던 서울에는 없을까 하다가 바로 그 해에 딱 100년 된 그 양복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괜찮겠는데 하면서 네, 또 제가 좋아하는 거리에서 또 그런 어떤 심정을 담고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언제 구상이 그럼 2016년 그때 시작된 거예요? 2016년에 이게 구상이 되었었고 저희가 그 작가들이 하는 모임이 있어요. 일러스트레이터들의 모임.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개별적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작업을 하다 보면은 좀 자기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이야기가 뭐 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작가들끼리 서로 이제 뭐 피드백도 해주고 아이디어도 내주면서 그 모임을 이렇게 계속 해왔는데 그 모임에서 덤이나 이런 어떤 책 같은 거를 하다가 우리 이거 볼로냐에 한번 다 모든 멤버가 내보자. 네, 그래서 이미지로. 네, 그때는 다 이미지 5장을 그렇죠. 출품을 하는 거니까 워낙 다들 실력은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거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때 거의 출품을 하게 됐는데 저는 그 당시에 출산을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난 못 내겠다. 이거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들 내라. 그랬는데 아니라고 그냥 내기만 하라고. 그래서 저는 정말 기대 안 하고서 그 인쇄할 때도 그냥 1,000원짜리 종이에다가 빨리빨리 내야 된다고 해서 그거를 그냥 얹어가지고 보낸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건 너무 엉망으로 냈는데 하면서 만약에 이게 뭔가에 수상을 하면 그 볼로냐 도서전의 권위를 의심해 보겠다. 했는데 이게 딱 당선이 된 거예요. 다른 분들은 안 되고 혼자 됐어요? 아니면 다른 분도 됐어요? 다른 분들은 그 당시에는 되지 않았지만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그 해에는 안 됐지만 혼자 됐어요? 네네. 그 상의 권위를 정말 의심해 봐야 되겠는데. 네, 한번 정말 이건 의심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거기 출품된 게 이 삼거리 양복점의
등장하는 이미지입니까? 네, 그때 처음 그 얼개를 짰던 것 같아요. 네. 그 떠오르는 이미지 5장면을 이렇게 뜨문뜨문 이렇게 놨다가 나중에 기회가 생겨서 그걸 책으로 이제 출간하게 되었죠. 그런 거군요. 네네. 그 기본 이미지를 보니까 네. 양복점에 옷을 만드시는 분이나 옷을 맞추러 오는 분이나 전부 강아지예요. 아, 네. 왜 사람이 아니라 강아지로? 우선 굉장히 특별한 의미라기보다 제가 사람을 좀 잘 못 그려요. 그리고 약간 이 책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좀 구태의연할 수도 있겠다. 예. 너무 성실하고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어떻게 보면은 좀 구태의연할 수도 있겠다 해서 어쨌든 그림책의 강점은 이게 다른 동물이나 어떤 사물 같은 거를 의인화할 수 있는 얼마든지 부분에서, 가능하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동물들을 한번 넣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강아지 요즘 영국 신사들을 하면은 항상 이렇게 강아지 사냥개 이런 이미지도 있고 그리고 그 강아지 종마다 어떤 이런 생김새도 다르고 캐릭터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쨌든 아이들이 보는 거고 무엇보다 좀 그리기가 쉬웠었어요. 네. 그래서 비숑 다르고 불독 다르고 다 등장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예. 스토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예전 100년 전에 처음 양복이 생소했었던 우리 사회에 양복이 들어오면서 그때는 다들 바지 저고리, 치마 저고리 입던 시절. 그때 양복이 어떤 그 당시에는 개화기나 이런 시대였으니까 그때 특권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입었었고 일반 사람들한테 대중화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양복을 접하고 그때 1대부터 2대를 거쳐가지고 3대까지 한 자리에서 양복점을 이렇게 계속 열고 있다. 정말 간단한 내용. 그렇죠. 근데 그 스토리를 그냥 100년 전 이런 시절 양복이 입고 귀하던 시절에 누군가가 양복점을 만들었다. 네. 근데 솜씨가 빼어나서 다들 이제 그걸 입기 시작했다. 네. 네, 아무래도 이 작업을 하면서 사실 요즘 아이들이 양복점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아예 모르죠. 네네. 기성복 백화점 가서 사는 거 이렇게 알죠 보통. 네, 그리고 요즘에는 그렇게 양복 자체를 그렇게 예전만큼 입지도 않고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그냥 양복점 사람들 이야기뿐만 아니라 어떤 양복점 예전에 지금은 알 수도 없을 만한 그런 장소를 지금 아이들한테도 읽게 해주고 또 아니면은 직접 양복을 입으셨던 분들한테도 좀 약간 향수라든가 아니면 그 양복을 입으면서 이렇게 지내왔던 어떤 사건들 항상 사건마다 양복을 좋은 일들이나 좀 여러 행사들에 항상 양복들을 좀 입으셨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은행원이셔가지고 항상 양복을 입고 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좀 저는 아무래도 이미지를 이렇게 갖고서 일을 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좀 그림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를 표현하기가 너무 되게 재밌었어요. 양복이? 네네. 제가 좀 여성스러운 건 좀 잘 못하고 좀 남성적이고 좀 그래서 그런지 제가 그림책을 보니까 양복이 보통 사람 몸에 딱 맞지 않고 좀 크더라고요. 강조하셨더라고요, 양복을. 네, 아무래도 양복을 입다 보면 좀 왜소한 사람들도 좀 이렇게 어깨에 뽕도 좀 크게 들어가 있고. 네, 그런 거를 좀 일부러 강조한 건 아닌데 제 마음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네, 덕구 씨가 1대, 삼돌이 2대, 두식이 3대. 이 사람들이 그 종로 양복점의 진짜 이름은 아니죠? 네, 그 이름은 아니고요. 다른 분들이 지금. 그런데 설정이에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덕구 씨가 2대인 삼돌이는 셋째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3대인 두식은 둘째 아들이에요. 왜 큰아들한테 물려주지 않고 셋째 아들, 둘째 아들한테 가나요? 네.
이것도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자료 조사를 많이 좀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때는 어떤 기술직이나 이런 거를 첫째 아들한테 물려준다기보다 첫째 아들은 아무래도 집안을 일으키는 뭔가 인물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뭐 판검사, 의사, 뭐 은행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기술직은 그 당시에 뭐 재주가 있던 손재주. 네, 재주가 있거나 첫째 아들은 아니지만 뭔가 앞으로의 싹수가 보이는 그런 아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자료 조사에 의한 네, 어떤 장치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네. 지금 아이들이 몇 살이에요? 지금 큰 아이가 8살이고 작은 아이가 7살이요. 네. 엄마가 그린 이 삼거리 양복점 네. 그림책을 보고 네.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그 처음에 보여줬을 때는 7살, 6살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냥 강아지다 막 이러고서 그냥 재밌어. 엄마가 그랬으니까 재밌어요 이러다가 1살 정도 지나니까 이거 재밌다고 그래서 갖고 와서 어떤 디테일한 거에 대한 뭐 의문도 표시하고 그림에 대해서? 네, 그래서 어떤 이건 왜 이랬고 요건 오류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두 번째 책은 어떤 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요즘에 아이들한테 많이 받고 있나요? 네. 8살, 7살이 되면 이제는 한글 읽지 않나요? 네. 큰 아이는 읽고. 그러니까 이 내용도 이제 쭉 이해할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솔직히 이해를 그렇게 막 못할 줄 알았어요. 처음에 뭐 이게 대를 읽고서.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다음 양복점이 뭔지 알아요? 그 아이가? 네, 뭐 이거를 아예 옛날에 이런 가게가 있었구나. 읽어주니까는 아는 것 같지. 딱히 요즘 뭐 양복점은 어디 있어요? 뭐 이런 의문은 표하지는 않은데 그 어떤 3대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 계승돼 내려오는 그런 것들 바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좀 놀랐었어요. 바로 이해하고 네. 뭔가 좋은 거다라고 해요? 뭐라고 그래요? 별로 가치 평가는 없어요? 네, 그러고서 나중에 또 다음에 양복은 뭐 양장점이라든가 여자의 옷에 관한 거를 해봐라. 그러면서 그것도 뭐 계속 이어져 내려있는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되게 세세한 오류 같은 것도 좀 잡아내고요. 예를 들면 어떤 오류를 잡아내요? 이거 뭐 어떤 뭐 오른팔이 긴데 뭐 거기 대사에 보면은 생각보다 오른팔이 거기 오른팔이 짧은데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거기 길게 나와가지고 그거라든가 세세한 어떤 거 그리고 이건 그런 오류뿐만 아니라 거기에 딱 양복점뿐만 아니라 거기 그 당시에 있던 소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그거는 어떤 거지? 그래서 양복을 만들기 위한 이런저런 도구들 같은 거. 요즘에 뭐 그런 다림이라든가 전화기도 잘 안 보이니까. 전혀 다른 형태로 나오니까 그런 거에도 굉장히 흥미를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저도 기대 못했지만 되게 재밌었어요. 저도. 그럼 그 녀석들이 권한 다음 작품은 삼거리 양장점이군요. 네, 뭐 우선은 그렇게 했고 각종 요즘에 별 아이디어를 아이들한테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 안재선 작가가 원래는 목조형 가구학과 전공이네요. 네. 맨 처음에 그 입시 때 인테리어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목조형 가구학과를 가면은 인테리어를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어떤 공간을 다루는 건 맞지만 거의 정말 그 가구 위주로 조형적인 부분만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는데요. 제가 좀 성격이 되게 꼼꼼하거나 이런 편은 아닌데 그 가구의 느낌은 굉장히 좋아하지만 거기서는 직접 제작을 막 했었거든요. 막 대패질도 하고 막 그라인더도 갈고 막 목수네요, 목수? 네, 그런 기본적인 교육을 다 받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기계톱 같은 것도 다 다뤄보고 연장도 달아보고 하다가 직접 제작을 해보니까 저랑은 좀 맞질 않더라고요. 굉장히 꼼꼼해야 되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다가 일러스트로 전환하게 된 계기는 뭡니까? 졸업을 하고서 제가 가구회사에 취직을 했었는데요. 근데 딱히
그 일들이 저한테 역시나 좀 맞지는 않더라고요. 네, 맞지는 않은 상태에서 제가 어떤 시각적인 그 이미지를 이렇게 구현하고 싶은 갈증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솔직히 일러스트레이션이 보편화된다거나 되게 일반화되지 않았었는데 이상하게 어떤 약간 음성 같은 게 나는 일러스트레이터가 될 거야. 예, 아무것도 그 당시에는 그림도 지금처럼 막 이렇게 그리지도 못했거든요. 왜냐면은 대학에서 항상 뭐 설계를 하고 도면을 그리고 이런 거 위주로 해서 그림도 많이 좀 그림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계속 그거에 대한 좀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공부하려고 영국 가셔서 유학을 하신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어떤 작가 밑에서 도제 활동부터 이렇게 하고, 도제 활동을 하다가 거기에서 만난 그 작업실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한 후에 또 밤을 새서 또 일을 또 다시 받아가지고 일을 하다가 그때 처음으로 그림책이라는 거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수입 서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수입 그림책이 많았는데 너무 신세계인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당시에 일러스트레이션이란 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사파 개념이었거든요. 정말 그냥 글을 도와주는 그 정도 개념이었는데 그런 유럽이나 이런 그림책을 보고서 너무 좀 굉장히 감각적이고 좀 충격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동화책의 사파가 아니라 그림이 위주가 되는 그림책. 그런 그림책으로 전환. 네. 저도 그 전에는 그림책이 어떤 건지 잘 모르다가 그때 그림책을 처음 만났고 그리고 일은 계속 해왔지만은 정말 어떤 사파 개념의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좀 또 한 번의 갈증이 생겨서 그때 유학을 결심을 하고 좀 더 알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 유학을 했던 그 학교는 그 일러스트레이션을 이렇게 구현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책처럼 시퀀셜로 해서 어떤 책을 구성하는 그런 훈련이랄까? 어떤 교육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림책 만드는 법이네요. 일종의? 근데 딱 만드는 법이라는 게 아니라 네가 한번 해봐. 우린 가르쳐주지 않아. 너가 느끼고 한번 해봐. 자율적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좀 돈이 많이 아까웠죠. 이렇게 따로 배우는 게 없어서. 근데 그래도 좋았던 게 뭐냐면은 그 영국에서 제가 유학을 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그 일러스트레이션에 관한 어떤 약간 존중 같은 게 좀 있어요. 세계적인 그 그림책 작가분들도 영국에서 많이 나왔고 제가 그 주말마다 런던에 이렇게 가게 되면 그 테이트 모던이란 그 갤러리가 있는데요. 그 현대 갤러리 같은 데서도 그 일러스트레이션 작가에 대한 작품이 전시가 되고 있고, 일반 뭐 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하는 태도도 그 영국이 좀 약간 보수적이고 아직도 뭐 이런 핸드폰이나 뭐 그런 거보다 책을 계속 읽으시고, 그죠? 또 그리고 뭔가 그 전통시장 그 플리마켓 같은 데에서 항상 내려오는 것들을 이렇게 뭐 막 소비에 버리지 않고 그거를 계속 이렇게 지켜나가고 또 그걸 갖고 세대끼리 얘기하는 모습 보면서 학교에서는 딱히 뭐 그렇게 많은 것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문화에서 배웠군요. 네네,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후에 작업들이 안녕 서울, 서울 이야기, 서울의 낮과 밤에 이렇게 서울 그리고 좀 옛날 것 이런 데에 이렇게 뭐랄까 집중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우선 거기 유학을 하다 보니까 좀 향수병도 생기고 네. 그리고 맨 처음에는 어떤 유럽의 어떤 기술이나 그런 테크닉을 좀 배우고 싶었는데 사실 가서 보니까는 이제 거리를 두고 보니까 우리나라 민화라든가 그렇죠. 어떤 목인이라든가 이런 게 좀 눈에 들어오고 거기서 내주는 프로젝트에다가 그런 걸 좀 접목해가지고 해봤는데 이게, 반응이 좋죠. 네, 결코 그렇죠. 뭐 이게 촌스럽다거나 뭔가 좀
뭐 이상하다고 하거나 그게 아니라 도리어 좀 더 감각적으로 보이기도 했고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죠. 네네. 제가 뭐 국수주의자 뭐 이런 거는 아닌데 사실이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나 다른 이제 분들이 도리어 그거를 다른 학생한테 또 이렇게 소개를 해주신다거나 그렇게 했고 그리고 가서 여기 안에서는 되게 저한테 집중해서 그런 작업들을 했는데 어쨌든 책이라는 거는 좀 이렇게 저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좀 일반적인 거를 좀 어쨌든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어떤 내용을 갖다가 좀 창의적인 방법으로 표현을 그렇죠. 하는 그런 게 매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항상 뭐 파리를 그리고 무슨 런던을 그리고 뭐 그런 일러스트는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정작 우리가 사는 서울을 그리는 사람은 별로 없었고. 그 당시에는 요즘에는 굉장히 많지만 그 당시에는 이거 없는데 막 이러면서 그때 한번 이런 걸 표현해보자. 재미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서울에 대한 관심이 이어져서 삼거리 양복점까지 간 거네요. 네. 서울의 옛날 모습부터 한번 더 담고 싶어서. 네. 처음에 서울은 일반적인 서울을 담았다면 이제 서울 안에 조금씩 침투에 들어가서 그렇죠. 그 안에 있는 가게라든지. 알겠어요. 네. 앞으로도 일러스트레이션 작업하시면서 그림책도 계속 꾸준히 펴내실 계획이세요? 네, 그림책은 제가 이번에 처음 그림책을 해봤는데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이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야만 좋게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하지만 충분히 이렇게 가치는 좀 있고요. 어떤 반응을 들어보는 것도 재미도 있고 그래서 딱히 그림책만에 집중한다기보다 이제 어쨌든 일러스트레이션은 구현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니까요. 딱 그림책도 굉장히 재미있게 작업을 하겠지만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좀 이번에는 일반적인 얘기들을 했다면 다음에는 좀 실험적인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 앞으로 해나갈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탈리아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 라가치상 어린이 부문 거기서 신인상 수상하신 일러스트레이터 안재선 작가 또 다음 작품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